그러면서 지금 마침 기사가 이런 부분들도 나왔어. 다주택자 대출 회수 전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해야 하겠다. 우선 당장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일단 대출 회수. 그런데 이게 좀 웃겨. 아니 지금 다주택자들이 돈이 필요할 때가 언제야. 특히 전세, 갭으로 전세를 놓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임차인 퇴거한다고 할 때 전세자금 돌려줘야 되잖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자,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는 근데 사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한 발 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 발 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 한 발 빼는 거냐. 지금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되는 시점과 내가 대출받은 시점과 괴리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주택 보유가 좀 오래된 분들일수록 괴리가 발생돼. 임차인 전세 만료기간과 임대차 만료기간과 내가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구간이 좀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우선 당장 돈을 뺏어가지 않는다. 우선 당장 대출을 갖다가 중단시킨다. 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때요? 자,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이 어떻습니까? 대출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이게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대출이 2023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기인했냐? 2022년 하반기에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전세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거야.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 지금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요, 웬만한 주택들 전세가가 이 대출 금액을 다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한 발 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 그러면 그 전에 팔아라라는 생각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전세자를 구하게 되면은 대출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지금 전세가 급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라는 게 2021년 말 2022년 초 전세가 뭐 한 8억 하던 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었냐? 전세가가 6억까지도 떨어졌어요. 전세가 심하게 떨어진 것들은 정말 한 30%도 전세가가 떨어진 지역들이 속출했었다. 그런데 이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야.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뭐 전세 불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이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시장을 공포감을 강하게 휘몰아쳤고, 특히 연립빌라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립빌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대출로 틀어 막았어야 됐던 거지. 그래서 대출이 상당 부분 늘어났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 대출 상환하고 다시 전세로 놓게 되면은 대출 이자도 안 나가도 되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전세가가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세가를 더 급등으로 만들어낼 상황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야. 재밌는 체킹 포인트라는 게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한다. 다주택자 대출 회수. 이 말인즉슨 다주택자 대출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공포감을 갖다가 조성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협박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지금 협박은 했지만 실제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결과는 너무 눈에 띄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전세가는 더 폭등할 것이고, 월세 가속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지역에서는 임대 가능 물량이 확 줄어들고, 세입자들은 점점 더 외곽 혹은 열악한 주택으로 몰려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시장 상황은 또 상당히 과열된 상황. 그리고 이 과열된 상황을 갖다가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자꾸 이 불안을 갖다가 더 촉발시킨다는 게 더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다주택자 대출 회수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거는 후퇴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 후퇴라는 것이 꼭 단순하게 주택시장의 주거불안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빌라왕 사태를 촉발시킬 수가 있다.
빌라왕 사태가 터지고 나면은 집 주인들 아싸 저 투기꾼들 잘 됐다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분들은 이 세입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아왔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지지도를 확 깎아먹는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쌓인 부분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까지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뒤늦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대통령의 오럴 리스크를 회수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한다는 거는 전월세 계약 만료될 때 집을 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값보다 전세가 폭등이 지금 상당히 심해. 더군다나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전세가는 더 폭등이 나옵니다. 전세가가 계단식 상승이 아니에요. 그냥 일거에 10% 이상의 급등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4월 중순만 지나가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크게 나올 거예요. 4월 중순 지나가면은 그때는 좀 전세 물량이 조금 나오려나? 왜냐면은 매도를 갖다 포기하고 새로 임차인 맞이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나오다 보니까 4월 중순 되면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겠다. 다주택자 대출 회수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사 내용 전부 다 읽어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오럴 리스크를 일부 회수해가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지금 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 회수 초읽기,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전월세 계약 만료 때까지 유예. 자, 이게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 일단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은 또 뭔가 발표가 있겠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두사미성이 상당히 강해 보인다 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빌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언제 폭등이 나왔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라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예를 해준 거야. 그리고 서울에 연립빌라 가격이 폭등했던 시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연립빌라를 갖다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과거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소환해 보시면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